네, 안녕하세요. 5월 8일 목요일, 장전 시황 및 매매 종목 및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증시는 뭐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다우 0.8, 그 다음에 나스닥 0.4, 그 다음에 뭐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맵을 보면은, 약간 엔비디아가 좀 올랐고, 구글이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그 외에는 뭐 그냥 쏘쏘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어서 보면은 요쪽에 애플 부사장 AI가 검색 엔진 대체할 것 구글 주가 8% 급락. 그러니까 AI가 이제 우리가 쓰는 그런 검색 엔진 대신에 사실 지금도 솔직히 저도 그 AI 쪽에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왜냐면은 이제 검색 엔진을 치려면은 제가 또 찾아가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또 이렇게 관련된 걸 계속 검색해야 되는데 AI가 솔직히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쓰면서 느끼는 건데, 그래서 사파리 검색량 첫 감소가 됐다고 이런 뭐 증언이 있으면서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의 증언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구글이 하락했다 뭐 그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좀 그 AI 관련해서 좀 좋은 뉴스가 있는데, 일단 그거 죄송합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 FDA 트럼프 압박에서 사면서 금리 동결됐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기준금리 유지한다. 4.25에서 4.5%로 유지한다. 실업률 상승 및 인플레 위험 증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그 유지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발표가 있었는데, 결과 이게 약간 트럼프는 계속 인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트럼프가 하는 게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하면 못 믿었겠다 하는 걸 좀 보고서 결정하겠다, 뭐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여기서 인하하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결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자라 부르며 수차례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는데, 뭐 이 양반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인하하고 그럴 스타일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동결이 됐다,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중동 방문 앞두고 AI 수출 규제 철회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5일 시행 AI 확산 규칙 중단될 듯, 미국 AI 주도권 보장하는 새로운 규칙으로 대체.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도 그렇고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바이든 때부터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 3단계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AI 칩 수출 제한에 강한 불만. 예, 요때 13부터 16일 중동 방문할 때 논의할 거다 뭐 그러면서 AI 확산 규칙 바이든 대통령 이미 말에 발표된 건데,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데 뭐 수출 안 하겠다 이런 건데, 또 웃겨요. 관세 정책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또 요때는 또 이거를 풀어준다 그러고, 뭐 풀긴 풀되 관세를 때리겠다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다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일부 국가는 중국으로 칩 우회가 수출 사례가 있는 만큼 별도 규제 유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반도체 관련주 좋은 이슈가 있다. 뭐 그 정도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또 중국 협상위에서 요거 145% 관세 선제 처리 안 한다. 그러니까 중국과는 힘겨루기 계속 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이거 뭐 뉴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먼저 물러서지 않겠다 뭐 그런 건데,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역시나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있었잖아요. 그 연휴에 100% 영화에 매기했다 그랬다가 철회했다가 의약품도 아직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꾸 오락가락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미국에 대한 점점 불신감을 키워하는 게 아닌가 좀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막 어그적 삐그덕거리면서 뭐 진행이 되고 있다. 뭐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뭐 당연히 피해가 있겠죠.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을 기다리고 있는 트럼프인데 만만치가 않다. 여긴 좀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한국 관세 협상, 우리나라 관세 협상도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좀 패스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이거는 6월 2일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데 6월 2일에 요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열린 서밋에 우리가 참석해서 어떤 결과를 어떤 모습을 보이나, 그래서 알래스카 친구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네요. 예, 슬슬 이제 좀 이쯤에서 자리 잡고 옆으로 길려는 건지, 예, 61선 깬 것도 있고 뭐 버티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다 지금 자리는 괜찮아 보이고 요 날을 향해서 예,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 좀 아무튼 좀 매일매일 이렇게 좀 확인하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조선업, 그다음 방위 분담 좀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체코가 원전이 지금 이게 하루 전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프랑스 전력공사 본안 소송 여기에 체코가 이제 중지를 한 건데, 당연히 한국이랑 체코 정부는 빠른 결론 기대하지만 이게 소송이 본격화될 때는 1, 2년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뒤로 미뤄질수록 수익률 떨어지겠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뉴스를 좀 봐야 되는데 이쪽은 좀 패스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프랑스에서 태클 걸었다. 근데 이게 예, EU 회원과 동등한 입찰 기회를 제공했는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보상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그리고 예, 애초 원전 1기를 입찰했다가 2기를 더한 형태로 조건을 변경했다는 등, 그 다음에 한수원이 뭐 한국 정부 지원 아래 굉장히 요거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낮은 금액을 냈다고. 그래서 이거 야 이렇게 낮게 내서 수익이 나오는 거야. 약간 그런 뭐랄까요? 국내에서 그 우려 같은 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짚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프랑스가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예, 6, 7주 내로 해결된다면, 이렇게 빨리 해결된다면은 이건 또 약간 뭐랄까요? 주식 입장에서는 우린 주식쟁이니까 이 주식 입장에서 보면 또 매매의 어떤 좋은 어떤 타이밍이 될 수도 있지만, 예,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6, 7개월은 걸린다. 그리고 1년 반이 걸리지만 복잡한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빨리 착공을 해야지 이게 돈이 이게 완성이 되고 돈이 들어오는 건데, 이때 예전에 원전 사업이다 UAE, 사우디 요쪽에 당초 수익률이 한 10%대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늦어져서 0%대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뉴스는 계속 여기 보면은 체코 정부가 이 사업을 8년간 노력해온 만큼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데 지연상은 2, 3년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잘 정리해 놓으셨던데 보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거죠. 이렇게 준비를 쫙 했는데 우리는 이제 예, 어제 보면은 다 들어 올렸어요. 두산에너빌리티 뺐다가 이런 망치도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뭐 가끔 나오긴 나오는데 요즘에 예, 이거는 만약에 또 매매를 생각을 한다면은 뉴스를 보고서 계속 추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떻게 나올지 아직 좀 구체화되진 않는데 꽤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매매는 좀 약간 전략을 좀 다시 세워야겠죠. 예. 그리고 넘어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오늘 전승절 요째 휴전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시진핑 오늘 만나는 거죠. 예, 푸틴하고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때 또 이런 뉴스가 있는데, 트럼프가 예, 8-9일에 뭐 지각을 휘둔 매우 큰 발표를 한다는데 무역과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측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 아니면은 뭐 사우디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쪽 아니야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게 예, 러시아를 G8 G8라고 해야 되나? 여기 주요 국제회의에 이쪽으로 다시 불러들이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전쟁을 조금 빠르게 좀 정리하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해서, 아니면은 뭐 좀 정확하지 이건 뭐 아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트럼프만 알고 있을 테니까 뭐라고 말은 못할 텐데, 여기 지금 붙여놓은 이유가 예, 혹시 이게 러시아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어서 요 밑에 좀 붙여놔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지금 관세 정책이라고 해야 될지 전쟁해야 될지, 아무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약간 중국한테 밀리는 모습도 보이고, 약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양치기 소년 소리도 듣고 있으니까 뭐 이런 새로운 이슈로 좀 덮으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게 나와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끝난다든지 그럼 재건주가 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게 또 이슈가 나오면은 주식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주목할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쪽 지금 인도 파키스탄이 지금 무력 충돌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저기 지난달에 이쪽에서 관광지에서 테러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서로 막 원래 또 사이가 워낙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막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최소 3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안타깝네요. 예. 근데 이쪽이 불안한 게 두 나라가 핵을 많이 가지고 있죠. 보면 여기 적혀 있었는데 172. 근데 뭐 이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개만으로도 뭐 거의 파멸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굉장히 이쪽이 불안해요. 이거 좀 약간 흥분해가지고 진짜 막 핵전쟁이 이런 데서 터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불안감이 드는데, 일단 대규모 전면전 확정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 아무튼 요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장기화되고 격화되고 하면은 국제 이슈에 또 이렇게 안 좋은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황인데 지금 어제 대형 사건이 또 터졌죠. 이재명 파기환송식 첫 재판 대선지로 연기했는데, 연기한 것도 연기한 건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피고소인이 대통령 당선될 경우에 이제 모든 형사 재판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을 제출을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기 통과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재명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완전 해소되는 거죠.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뭐 여기까지 하냐 막 그건 떠나서 그냥 사실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제 완전 이재명 관련주가 뭐 순환 불기 등을 쏟아냈죠. 웬만한 좀 막 상한가 종목만 해도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인맥주 오리엔트 바이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정책주 웹캐시 코나이까지 2등주까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퓨리오사 4x4, 그 다음에 상지건설 얘네들을 계룡주로 봐야 돼. 그냥 인맥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원래 인맥주로 오른 애들이니까. 죄송합니다. 목이 좀 목 상태가. 그래서 동신건설 이런 친구들이 막 불기둥을 쏟아내는데 오늘 또 잘하면은 또 다른 쪽으로도 막 돌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 불기둥을 쏟아내고 있는데 조심해야죠. 이제는 정말로. 여기서 야 됐다 하면서 간다, 여기 뚫고 간다,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한 달 남았고 여기서 이제 또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가 다시 또 폭탄 돌리기 조심조심. 정말로 조심.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 조심하세요 했다가 그것도 계룡건설 이걸로 좀 고생을 했었는데 요때쯤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막 그랬다가 제가 여기 물려가지고 이상하게 매수해가지고 어제 겨우 탈출했는데, 정말로 하더라도 진짜 소액으로 조심조심 매매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 쪽에서는 좋은 뭐 이슈인 거죠. 그래서 어제 막 이렇게 뭐 파기환송심이 어쩌고 뭐 재상고 뭐였죠? 재상고 기강 막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은 완전히 이제 좀 날라간 거죠.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파기환송심을 갑자기 또 6월 18일로 연기를 했어요. 서울고법이.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죠. 왜 갑자기 이게 좀 재미있는 뒷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님. 한번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법부의 어떤 그런 행태 뭐라 할까요? 민낯이라 그럴까? 좀 약간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아무래도 쫄아서 넘긴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맞다, 나쁘다, 좋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사법부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대법이라든지 뭐 헌재라든지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뭐
검사라든지 그런 쪽 그 검찰이라든지 이런 쪽 얘기들이 영화도 많고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대법원 이런 데가 베일에 갇힌 곳이었는데 요번 이런 이야기로 좀 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관계 없는데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수 측이 문제인데 단일화가 안 되고 있죠.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국힘, 국민의힘, 그리고 청와대 실세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는 당연히 한덕수를 내보내서 뒤에서 조종이라고까지 하면 좀 그런데 예, 다루기 쉬운 한덕수 총리를 이제 뒤에서 밀고 싶었겠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뭐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씨가 이제 뭐 여차여차 해서 단일화 이제 대표가 됐는데 이거 안 내주죠. 예, 야 당장 내놔 이렇게 하면은 김문수 씨가 그걸 낼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이. 예, 그래서 뭐 어제 그래서 뭐 만났다고 하는데 합의 사항은 없죠, 당연히. 예, 김문수 씨는 지금 보면은 요거 지워도 될 것 같고, 이것도 지워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아까 있었던 얘기니까 만났다고 하는데 뭐 합의된 사항 아무것도 없다. 당연히 그러겠죠. 진척 의미 있는 진척 없다. 예, 당이 거기에 한덕수 씨는 당이나 입장 정해져 거기에 응하고 거기 결과에 승복하겠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리고 또 이거 나왔어요. 한덕수 씨는 단일화 안 되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할 거다. 당연하죠. 단일화가 안 되면은 이 양반은 무소속으로 본인 돈을 출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건데 대선이 불가능하죠. 반대로 김문수 씨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은 내 편인 거죠. 버티면 된다. 버티면 결국엔 나로 단일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정식적으로 법을 통해서 대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돼야지 이제 보수 측 입장에서도 뭔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덕수, 이낙연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와선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개헌 이슈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단일화를 해야지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정책은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계속 내고 있죠. 어제는 뭐 노인 공약, 어르신 돌봄 뭐 이런 거 했다고 하는데 한덕수 씨도 뭐 1호 공약 AI 지원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뭐 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단일화를 빨리 해야죠. 그게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7일이네요. 요거는 좀 패스 지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우로보틱스라는 로봇 관련주가 신규 상장을 하네요. 로봇이 최근에 좀 쉬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좀 이런 걸로 불쏘시개 같은 역할로 해서 한번 좀 튀지 않을까 싶은데 보면 여기서 그럭저럭 그냥 잘 버티고 있어요. 옆으로 기면서.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상장을 한다. 저도 뭐 한 주 또 찍먹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봐서.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기념 퓨전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시진핑 푸틴 정상회담 하겠죠. 뭐 둘이 얘기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주로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오늘 당연히 볼게 어제 불기둥을 쐈던 이재명 관련주인데 일단 인맥주는 좀 저는 뭐 빼고 싶어요. 지금 인맥주는 정말 끝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엔트 바이오가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쪽은 안 보고 본다면은 정책주를 볼 것 같은데 어제 요쪽에 강했죠. 지역 앞에 요때 2등 뭐 밀렸다 해가지고 확 빠졌는데 결국에는 뭐 그냥 다 들어 올렸네요. 근데 웹캐시 그 4x4 요쪽 퓨리오사는 AI는 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지켜볼 것 같은데 거의 플러스로 제가 엑스페리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본다면은 저는 일단 4x4 요쪽을 좀 볼 것 같고 근데 경고가 너무 다 경고주의여서 좀 그렇고 웹캐시 지옥 앞에라 근데 정책 한다면은 정책주를 뭐 소액으로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지건설이 상한가 갔는데 이거는 완전히 인맥주거든요. 근데 계룡건설이 이게 세종시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여당 야당 다 엮여 있는 게 이 AI랑 그 다음에 이 세종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움직임 봐서는 계룡건설이 같은 건설이란 것 때문에 이 상지건설 이쪽에 엮여가지고 같이 분봉 움직임이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해요. 이쪽이 그냥 좀 차라리 이쪽에 세종시로 해서 움직이면은 그냥 이쪽을 뭐 다시 보던지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시초가는 요 4x4, 그러니까 AI 쪽이랑 필요사랑 그 다음에 지역화팽 이쪽은 진짜 소량으로 일단 한 주 사서 움직임 볼 것 같고, 상지건설 이쪽도 계룡건설이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 안 해서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노려볼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긴 보는데, 일단은 4x4 이쪽 필요사 쪽을 좀 소략 보고, 이쪽은 진짜 극소량 웹캐시 이쪽 그렇게 일단 보면서 나머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재명 주가 오늘 순환매를 또 돌면서 불기둥을 쏟는지 아니면은 가는 척하면서 이제 좀 폭탄을 던지는지, 좀 그쪽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볼 것 같아요. 저는 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장 초반은 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기보다도 일단 좀 눈치 보면서 이재명 주가 오늘도 가는지 아니면은 가는 척하면서 넘기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추세인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종목들 순환매가 도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테마가 나와서 오르는지 그거 보면서 오늘 굉장히 그래서 시초가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좀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드릴 말씀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지금 뭐 어제 화끈했기 때문에 오늘도 화끈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인맥주 이쪽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또 평화홀딩스 이런 거 갔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장전 시황 및 매매할 종목 및 시나리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